밤에 잠 좀 푹 자고 싶으시죠?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깨고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질 않습니다.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해온 이한섭입니다. 저 역시 7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겪어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지만 너무 쉽게 넘기는 문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몸의 기능이 조절되면서 소변 생성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자는 도중에도 소변이 마려워 깨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간뇨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한밤중에 최소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깨는 횟수가 아니라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한 번 정도 깬다고 해서 반드시 병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해서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면 이건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수면 패턴과 방광 기능은 다르지만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경우 우리는 그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런 증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로 넘기기엔 이 문제는 너무 깊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해서 끊긴다면 다음 날의 활력은 물론 면역력, 기억력, 심지어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당신, 이건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의 약 10명 중 7명, 여성은 그보다 더 많은 76%가 밤에 적어도 한 번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하는 사람은 오히려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빈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밤새 2번, 3번씩 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밤중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80%에서 100% 가까이가 야간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깼다가 다시 금방 잠들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대로 새벽까지 뒤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간에 한 번 이상 깨는 사람의 약 30%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2번 이상 깨는 사람은 그 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3번 이상 되는 분들의 70% 이상이 매우 피곤하다,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해서 끊기면 면역력은 낮아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밤중에 반복적인 화장실 행위는 낙상, 골절, 우울감과도 연결되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야간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노화와 함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밤에만 소변이 많아지는지,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물 마신 게 많았나?
하고 단순히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의 몸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량을 줄이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 즉 바소프레신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한 경우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 물, 국물, 과일, 술, 카페인 음료 등을 많이 드신 경우 체내 수분이 그대로 소변으로 바뀌며 잠든 뒤에도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둘째, 질환이나 약물의 영향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소변 생성 조절이 어려워 밤에도 계속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또 혈압약이나 심장약 중에는 이뇨 작용이 있는 약이 있어 복용 시간에 따라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 부종과 체액 이동의 문제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다시 몸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체액이 신장을 자극해 소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한 분, 정맥순환이 안 되는 분, 만성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은 많아지고 방광은 가득 차고 그 결과 잠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야간에 소변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신장, 심장, 혈관, 호르몬의 이상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활습관 조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변의 양이 아니라 방광의 문제 때문에 깨어나는 경우, 즉 저장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두세 번씩 일어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나이 들면 원래 이 정도는 겪는 거야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전립선 질환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60세 이후부터는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광을 누르고 요도의 흐름을 막으면서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밤에도 자꾸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도 밤중에 자주 소변이 마려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갈증이 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물이 다시 소변으로 나가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심부전이나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내보내거나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그 수분이 밤에 눕는 순간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엔 괜찮다가도 밤에 눕기만 하면 다리가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죠. 이처럼 단순한 밤소변 하나에도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상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지 않다. 자다가 2번 이상 깬다. 낮보다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본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소변이 자주 나온다. 잔뇨감이 오래간다. 이런 징후가 반복된다면 전립선 초음파, 소변 검사, 혈당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은 참으면 지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확인하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참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단순히 방광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야간뇨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심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심장이 조금씩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체내의 수분을 낮 동안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그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몰리거나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며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고 그 혈액이 신장을 자극하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마다 화장실입니다. 즉,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는 그 징후를 심장이 아프다는 느낌이 아니라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신호로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생각해 오히려 엉뚱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물을 너무 줄여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야간뇨가 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가 쉽게 붓는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지는 않는가? 몸무게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눈 주변이 부어 있는가?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심장 초음파 검사나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때는 소변량을 억지로 줄이려 하기보다는 심장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소변 때문에 병원을 오신 분이 결국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된 사례 정말 많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밤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증상이 오래 간다면 한 번쯤 심장을 의심하는 지혜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실 겁니다. 깊은 잠을 방해받으면 다음날 피로감이 쌓이고 하루 종일 집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야간뇨가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야간뇨를 불러오는 뜻밖의 원인 중 하나인 수면 장애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을 쉬는 통로인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숨이 잠시 멈추거나 불편해지면서 몸은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여러 번 깨게 되고 우리는 깊은 잠 대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를 골거나 잠을 잘 못 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 자주 뇌가 깨어나는 뇌각성 현상은 몸의 휴식을 방해할 뿐 아니라 방광도 예민하게 만들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 고는 소리나 잠이 깨는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니라 몸과 수면 건강을 위해 꼭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은 습관 하나가 야간뇨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대에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물, 국물, 음료수, 술, 카페인 음료 등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몸 안에 남아있는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알코올과 카페인은 최대한 제한하세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우리 몸을 이뇨 작용 상태로 만들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 한 잔이 밤중에 수차례 화장실을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낮 동안 다리 올리기 습관을 들이세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몰리게 됩니다. 이 수분은 밤에 누우면 몸 위쪽으로 올라가 신장을 자극해 소변으로 바뀌게 되죠. 쉬는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부종을 줄이고 야간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줍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을 실천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화면 밝기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5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야간뇨 증상이 줄어들고 더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걱정되는 낙상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면 환경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깜깜한 방에서 갑자기 일어나 걸을 때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특히 고령자 분들은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도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복도와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길에 낮은 밝기에 야간등이나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눈을 뜨고 걸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야간등이 있으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실과 화장실 사이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전선, 물건, 카펫 등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지팡이, 워커와 같은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 옆에 변기를 배치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소변을 해결할 수 있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를 진료하며 야간뇨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단순한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사실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 생긴 증상이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이 곧 노년의 활력입니다. 야간뇨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원인을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활기찬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